돼지띠 축월. 돼지띠 입장에서의 축월의 관계를 아셔야 되겠죠. 축토라고 해요. 여기 토자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 토자가 들어가면은 복잡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방합을 마무리하고 월살 관계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해와 축의 만남이죠. 돼지띠 입장에서 축의 만남이라는 것은 이 축이 이 해라고 하는 에너지를 변화시키겠죠. 여기가 변화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해라고 하는 돼지띠의 에너지는 원래는 해묘미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에너지의 모습이에요. 묘라는 에너지로 가장 꽃을 피우고 미라는 에너지로 저장이 돼서 다시 해라는 에너지로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삼합운동이라고 해요. 이 삼합운동은 목적성이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특징이 있겠죠. 그런데 이쪽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운동 모습이 또 있단 말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겨울이고 한밤중이고 북쪽의 모습이고 씨앗 속에서의 움직임이고 물의 왕국이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방합이라고 해요. 여기는 방합이라고 해요. 이 방합의 모임은 목적성이 아니고 목표성이라고 했죠. 그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 다음에 자기랑 뜻을 같이 하는 같은 조직의 동료나 회원, 그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좀 더 사회성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방합운동은 자신의 목적은 잠시 눌러놓고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모습이 잘 드러난다. 그런데 지금 돼지띠가 축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지금 목적성의 모습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목표성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방합을 마무리하는 관계라고 했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원래 돼지띠는 해묘미 운동을 하니까 미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자신의 노하우로 만들어서 쓰는데 축이라는 에너지를 만났잖아요. 돼지띠가 지금 축월에 만난 사람을 지금 해석하는 거니까. 그러면 축미가 충이 되죠. 자기 화개살과 충이 되는 그 달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 그래요? 월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의 노하우와 반대되는 그 그릇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노하우를 담는 그릇이 아니라 남의 노하우를 담는 그릇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타향살이를 한다든가 다른 회사에 들어간다든가 학창시절에 전학을 가서 새로운 학교에 간다든가 그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이 사람한테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인생 전체에서 그 변화의 꼭지점이 된다는 거예요. 변곡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월살을 고초살이라고 그래요. 고초살. 그 변곡점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돼지띠가 축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그럼 다 고초살을 겪으면서 사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12신살에서 말하는 그 월살은 고초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시킬 필요는 없어요. 이 월살은 또 도우미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도우미살. 나를 도와주는 살이다. 왜 이러한 반대적인 해석이 나오냐 이거예요. 옛날 명리학 책을 보면은 이 내막을 알아야죠. 나하고 반대되는 화개살의 환경에 내가 노출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경험을 통해서 노련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겪어내는 과정에서 그만큼 새로운 노련미가 만들어진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월살의 에너지를 제대로 보내면 도우미살이 되는 거예요. 돼지해라는 에너지가 축을 만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고초살이 맞죠. 나의 터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 진출기 때 내가 배운 그대로 적성학과에 들어가서 적성 직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고통을 통해서 또는 훈련을 통해서 이겨내야 될 상황이 펼쳐지더라 이거예요. 인생살이에서 이런 거를 꼭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격려를 해줄 수 있겠죠. 이 월살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터전은 원래 나의 환경이 아니다. 거기에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다면 탁수가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해라는 에너지가 축토를 만나니까 바닷물이 갯벌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2번에 월살 관계를
상당히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이 월살 관계를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죠. 어떨 때가 이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바뀔 때, 학창 시절에는 공부 환경이 바뀌었을 때, 전학 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사 가거나 이직했을 때, 그 다음에 자기의 전공 과목과 다른 변경을 해야 될 때, 거기서 이제 도태가 되면은 탁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탁수 변화도 이 명리학에서 이 탁수 변화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탁수 그러면은 일단은 되게 나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실게요. 자, 해와 축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 이 해는 취합이죠. 비유를 하자면 바닷물이 지금 막 모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갔어요? 갯벌로 갔죠. 그래서 탁수가 되잖아요. 해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변화의 터전이죠. 자, 이 탁수가 돼서 첫 번째 혼탁해지니까 자신의 올바른 선택이 문제가 올 수 있겠죠. 이 변화의 터전에서 결정력을 상실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체자가 돼서 세상을 흘러가야 되는데 자기의 중심축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를 월살의 고초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월살에는 또 다른 에너지가 있네요. 뭐가 있어요? 도우미살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왜 나왔을까? 자, 이 해수는 지금 바닷물로 취합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의 물, 거기가 해수예요. 씨앗으로 따지면 씨앗의 에너지가 지금 막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에너지가 취합이 되는 그 과정이고, 자, 이 씨앗이 완전히 완성이 아직 안 됐죠, 해에서. 그 상태에서 축이라고 하는 축축한 토양에다가 그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발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축토가 변화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발화가 안 되는 씨앗이 더 많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금방 발화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 해가 축에 있는 조건에서는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에 예민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가 돼요? 쭉쟁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월살의 고초살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해가 축을 만남으로써 뭐예요? 싹이 트는 애도 있겠죠. 어떨 때 싹이 트겠어요? 이 축의 조건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참아내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겸손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걸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축의 터전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갯벌이 되는 거죠. 진짜 갯벌이. 이 해수가 탁수가 돼버렸더니 뭐가 좋아요? 첫 번째, 뭐가 좋아요? 풍요로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다양해지잖아요. 맨 처음에 해수가 축토라는 터전으로 갔더니 내 환경이 아니고 내 터전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적응하고 보니까 뭐예요? 거기에 있는 먹을 게 다 내 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터전에 적응하다 보니까 나는 다른 노하우, 다른 월살을 내가 장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양한 기술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해와 축의 만남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은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냥 혼탁한 탁수만 돼갖고 상당히 외톨이 되고 대인기피증도 있고 다운이 돼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나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목운동의 반대가 금운동인데 이 축이라는 에너지는 사유축 운동을 하는 금운동의 마무리란 말이에요. 서로 반대 운동의 에너지끼리 만났고 그 다음에 자기의 화개설과 육충이 되는 에너지끼리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이 축이라는 에너지는 금운동을 마무리해서 목운동으로 연결시켜 주잖아요. 임묘진이라고 하는 목운동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축월이 끝나면 이제 봄이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 축토를 해수가 이해를 해주면 이제 목운동의 본거지가 열린단 말이에요. 다 자기가 먹을 거고 다 자기가 자기 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돼지띠 축월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2부로 만들어서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돼지띠가 축월에 태어나는 경우에 흙탕물이 돼서 혼잡한 세상으로 들어갈 것이냐 인생을 한참 동안 얽히고 엉켜서 헤매게 될 것이냐
다양한 영양분이 넘치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황금어장을 맛보면서 노련해지면서 이익을 창출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단 말이에요. 1부와 2부로 나누었으니까 2부의 내용도 놓치시면 안 돼요.